자, 브랜치 마지막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는 따로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으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K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수열 AN이 이제 있는데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묻고 있죠. 그러면 딱 이걸 읽고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A22가 0이 되는 상황이 뭔가 분명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A1은 일단 0이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1을 통해서 A2, A3 뭔가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봤더니 이 수열은 음수일 때는 어떤 수를 더하는데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쨌든 1보다 작은 숫자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어떤 분수를 더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K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가 돼버린다면 K분의 1을 빼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뭔가 더하고 빼고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0이 되는 지점도 분명 오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2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A1이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A3를 구하기 위해서 A2를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A2가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분의 1을 빼면 되고요. 요거는 바로 음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게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전체 값은 얘가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더 클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가 나왔으니까 다시 A4가 되면 얘는 기존에 있던 이 친구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게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시면 KK 플러스 1분의 위에는 K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K가 만약에 1이면 0이 돼버리죠. A4가 0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K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거부터 먼저 상황을 읽어볼게요. K가 만약에 1이면 A4가 0이거든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왜? A4가 0이니까 그 다음은 K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은 또 얘일 거고 그 다음은 또 얘가 되니까 또 0이 되겠죠. 반복하는 주기 수열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얘를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A1이 0이고 A4가 0이니까 주기가 3인 수열이겠구나 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A1이 0이고 A4가 0이었으니까 A21도 당연히 0이 되겠죠. A22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쵸? 그 이유가 뭡니까? 얘랑 얘 차이가 3만큼 차이가 나니까 1에다가 3 곱하기 7만큼 해버리면 22가 되니까 A22가 0이 되는 값을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K의 값의 합이니까 일단 K가 1이라는 게 채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K가 이제 1보다 클 때로 넘어가게 되면 A5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A5는 얼마가 되냐면 양수였기 때문에 얘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또다시 음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얘가 2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5가 또 음수니까 A6은 얼마가 되냐면요, K 플러스 1분의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K분의 2가 될 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KK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는 선택지가 두 개가 생긴 거죠. K가 만약에 2라면 A6이 0이 되는 거고, K가 2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A6이 0이 된다면 A1이 0이었고 그 다음 A6이 0이었기 때문에 주기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11, A16, A21까지 0이니까 A22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모순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게 뭔가 규칙성 있게 뭔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K-1, K-2가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또 더 검증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A7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K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K분의 1을 빼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또다시 음수고 A8은 K 또 음수가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4가 되고 K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쌓여가는 느낌이죠. 그럼 얘가 정리를 하게 되면 KK 플러스 1분의 여기 1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위에가 이제 4K가 되고 3K 빼니까 K-3이 되면서 지금 규칙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A4가 얘라면 여기서 K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A5는 음수가 될 거고 A6은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 K가 또 2보다 크다면 A8은 또 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또 여기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K가 3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버린다면 A8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A1이 0이고 A8이 0이니까 주기가 7이 될 거라서 이걸 주기만큼 보냈을 때 과연 A22가 0이 될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 7을 집어넣게 되면 15, A15도 0이고 A22도 0이니까 얘도 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그리고 K가 또 3보다 크다면 얘네들과 동일하게 요 친구들과 동일하게 또 똑같은 구조를 이루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출해 볼 수 있는 게 A10은 K 값이 4, 1, A10이 0이려면 if then K가 4면 된다. 그러면 A10이 0이니까 A1이 0이었다는 점을 이용하면 주기가 9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기가 9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기존에 있던 주기는 7이었고 기존에 있던 주기는 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가 등차 수열을 띠고 있구나라고 체크가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이제 K 값을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A10이 0이니까 주기가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A19도 0이고 A28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A12가 0이라면 그러면 K 값은 5가 될 거고 주기는 얼마가 되죠? 1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 또한 두 개를 더하면 A23도 0인데 당연히 A22가 0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만족되는 것이 내가 A1이 0이었기 때문에 라스트 하나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봐. 잘 봐봐. 얘 14야. 그 다음에 주기는 점점 늘어나. 그럼 당연히 22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A22가 0이 절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A1이 0이었고 그 다음에 A22가 바로 즉흥으로 0이 되기 위해서는 주기가 21이면 된다. 그럼 그때 이 K 값만 찾아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냐? 이것도 우리가 귀납적으로 추론해버리면 주기가 9일 때 K가 4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4 더하기 1로 얘를 생각할 수 있죠. 얘는 2 곱하기 5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죠. 이 21을. 그럼 이거 따라가는 거였지. 4, 4, 5 그러면 10 따라가니까 K가 10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자 결론적으로 K가 10이 되고 K가 될 수 있는 것은 3, 10, 1이니까 다 더하게 되시면 최종적으로 1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14번 볼게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 두 개의 통 AB에 페인트가 각각 3kg랑 1kg씩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통 A에 담긴 페인트의 2분의 1을 통 B에 담은 다음 통 B에 담긴 페인트의 3분의 1을 통 A에 담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n회 시행 후 통 A에 담긴 페인트의 양을 AN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n회 시행 후 포인트는 이거죠. 통 B에 담긴 페인트 양을 BNkg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던 A1에서 2분의 1을 어디에다가? B에다가 담았어요. 지금 딱 이거죠. 근데 그거를 또다시 3분의 1배를 해서 어디다가 통 A에 담는데 통 A는 당연히 아까 2분의 1을 줬기 때문에 2분의 1을 또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퍼갔기 때문에 남은 게 2분의 1 A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귀납 추론으로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했던 귀납적 추론으로 갈 필요 없이 구조적으로 얘가 귀납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우리가 n번째 시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n 플러스 1번
번째 시행을 완료를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n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통 A에 남아있는 그 페인트의 양의 절반을 n회 시행 후 남아있는 통 B에 담은 다음에 그걸 또다시 3분의 1배를 시켜서 남아있는 AN, 그러니까 즉 통에 남아있는 절반에다가 다시 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시면 2분의 1 AN, 6분의 1 AN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6분의 4 AN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분의 1 B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거슬리는 게 이 3분의 1 BN이죠. 문제에서는 BN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처음 조건을 보시면 ABP 페인트에 각각 3kg, 1kg가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시행이 어디서 페인트를 더 가져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통 A랑 통 B에서 페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통 A랑 통 B가 각각 페인트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AN과 BN의 통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합치면 결국 4kg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BN을 4-AN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6분의 4, 3분의 2죠. AN 플러스 3분의 1에 4-AN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3분의 1 AN 더하기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P가 되고요. 얘가 Q가 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정답은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결국 A9의 최대와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할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A7이 40이란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경우에 따라서 an 플러스 2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가 정해진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요 항과 요 항은 하나 차이 나는 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A7이 40이라 했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A9였기 때문에 우리가 A6을 미지수로 둔다고 했고 그거는 이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A6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K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의 배수가 되는 상황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인데 그건 어떤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그냥 3의 배수일 때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우리가 A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6에 따라서 바뀐다 했죠. 전항에 따라서. 근데 전항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서 결국 3분의 1 A6이라는 걸 얻어냈고요. A7이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A6의 값이 120이다 라는 점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 A8이라고 하는 녀석은 A7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해당해서 A7 더하기 A6으로 계산이 되고 160이 될 겁니다. A9도 마찬가지겠죠. A9도 160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8 더하기 A7로 정의가 될 거고 두 개 더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9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군은 200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A6이 3K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되면 A7이라고 하는 것이 40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A8을 구해낼 건데 A8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7에 따라서 바뀔 거고 결국 얘는 A7 더하기 A6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3K 더하기 4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3의 배수지만 이 친구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8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항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엮기는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그냥 이렇게 잡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A9라는 녀석은 A8이라는 녀석이 아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또다시 얘랑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3K 더하기 81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A7이라는 녀석이 4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A7을 구해낼 건데
그러려면 A6의 역할이 필요하죠. A6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A5 더하기 A6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가 30이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A5 더하기 A6은 3K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아니면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5랑 A6을 더했을 때 40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무조건 A6은 40보다 작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6이 4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40이었죠 아까? 그래서 얘가 40보단 작으니까 이거 자체가 8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또 80보다 작으니까 얘가 12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최대값이 발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00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최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과연 이제 얘가 최소가 될 수 있느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아직은 알 필요가 없는 게 세 번째부터 먼저 보실 거예요. A6이 이번엔 3K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7이 42였기 때문에 A8이라는 녀석은 동일하게 3K 플러스 42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얘가 마침내 3의 배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A9라는 값은 결국에 얘를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K 플러스 14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 값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세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3번의 케이스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로직이 끝났으니까 과연 저 K값이 얼마일까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항에 있었던 애들을 좀 꺼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7이 되기 위해서는 A5 더하기 A6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A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A7이 40이었고 A6이 3K 플러스 2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A5라는 값은 38에서 3K를 뺀 형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뭐보다 커야 되는가요?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K의 범위는 3분의 38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한 12. 얼마니까 K는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녀석이겠죠. 일단 체크가 됩니다. 근데 우린 최소값이니까 뭐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또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게 여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A6이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A5의 역할이 중요한데 A5는 아까 얘였죠. 이 친구는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왜요? 얘가 3의 배수인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에서 3의 배수를 빼면 3의 배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A4 더하기 A5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6이라는 값이 아까 얼마였죠? 3K 플러스 2였고 A4라는 녀석이 이렇게 됐을 때 A5는 38 마이너스 3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A4를 우리는 6K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A4가 3의 배수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A5라는 값이 3분의 1 A4로 정의가 된다. 왜? A4가 3의 배수면 A5는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것들끼리를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죠. 38 마이너스 3K 이꼴 3분의 1배를 하면 2K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5K는 50이 돼서 K값은 10이다라는 결과값을 결국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12보다 작으니까 모든 걸 다 만족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였다? 32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K가 10이니까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얘가 24였네요. 그냥 A9는 24. 따라서 최대값은 200이고 최소값은 24라서 두 개를 더하시면 224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